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실 때 커말 1급 필기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커말 1급 필기 핵심 체크리스트 130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상시 기출문제에 새롭게 나왔던 내용 중 중요한 포인트 130개를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제 커말 1급 요약책 강의와 450제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서 공부하셨다면 이제 필기시험 보러 가실 때 이번에 준비한 커말 1급 체크리스트 130 강의를 꼭 보시면서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90분 정도 분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의의 포인트는요, 필기 강의에 화면이 대부분 글자만 있었던 거에 비해 이번 체크리스트는 제가 설명하는 각 파트를 최대한 이미지로 잘 캡처해서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기만 하셔도 이해가 쉽게 되실 수 있게 준비 많이 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윈도우즈 자동 업데이트 설정은 설정에 업데이트 보안해서 한다는 거 체크해 볼게요. 윈도우즈 디펜더, 우리 윈도우 10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기본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NTFS는 윈도우즈 환경에서만 동작해요. 여러 개 운영체제가 설치된 경우 멀티부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가겠습니다. 윈도우 C입니다. 가전제품에 설치되는 인베디드 운영체제, 우리 인베디드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다중 프로그래밍, 요거 2세대 여러분, 다중 처리는 3세대라는 거 꼭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영어로 DSS 5세대 방식입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 볼게요. 우리 시작에 전체 시작 화면 사용을 켬으로 하면 화면 전체를 시작 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고정된 타일과 모든 앱이 있습니다. 우리 시작에 때때로 시작 메뉴의 제한 표시, 이거를 끔으로 하면 시작 메뉴에 원치 않은 광고를 안 나오게 할 수 있고요. 실행에 셧다운 /s 이렇게 하면 컴퓨터를 종료하고 전원을 끌 텐데 우리 /t를 쓰면 몇 초 후 종료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t하고 1200이라고 쓰면 1200초, 우리 1분은 60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0분 후에 종료된다는 거 알고 가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사항입니다. 안전모드 한번 살펴볼게요. 부팅할 때 기본 드라이버와 서비스를 로드해서 윈도우를 부팅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이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컴퓨터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어요. 안전모드 부팅 방법은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다시 시작, 이 기능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어 프로그램 살펴볼게요. 감시, 작업관리, 데이터 관리 들어가고요. 처리 프로그램의 세 가지 꼭 체크해 보겠습니다. 언어 번역, 문제 처리, 서비스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인터프리터 줄 단위로 번역한다고 했죠? 인터프리터는 목적 프로그램은 생성되지 않고 속도는 느립니다. 우리 목적 프로그램 생성하는 건 컴파일러라고 기본 교재에서 배워봤습니다. 다섯 번째 체크사항 보겠습니다. 바이트 볼게요. 문자, 한 글자를 표현하는 최소 단위가 바이트고요. 우리 워드는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 단위라 그랬어요. 단어가 생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풀 워드를 기준으로 외워주시는 거예요. 풀 워드는 4바이트 들고요. 할프 워드가 반입니다. 2바이트, 더블은 4의 더블이니까 8바이트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필드는 자료 처리의 최소 단위고요. fcd는 8비트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의 8승, 그래서 256개 표현 가능하다는 거 꼭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니코드는 전 세계의 문자를 표현하는 국제 표준 코드라 그랬고 한 글자당 2바이트로 표현된다는 거 알고 가실게요. 플립플롭 보겠습니다. 레지스터를 구성하는 1비트 기억 숫자라 그랬고요. 레치, 우리 플립플롭 요소 중에 하나를 레치라 그래요. 정보를 상태가 바뀌기 전까지 그 정보를,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회로를 레치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해 주고요. 명령어 레지스터 현재 실행하는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게 됩니다.
누산기, 연산의 결과를 잠깐 기억해주는 연산의 핵심입니다. 우리 누산기 옆에 적어볼까요? 영어로 ACC 이렇게 불러요. 7번째 체크리스트 보겠습니다. 펌웨어입니다. 우리 펌웨어는 롬에 반영구적으로 체크해보세요. 반영구적으로 저장되고 하드웨어 동작을 지시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죠. 롬 볼게요. 우리 롬에는 포스트가 있어요. 이 포스트는 파워 온 셀프 테스트입니다. 자가 진단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가 전원이 켜지면 스스로 셀프 테스트 진단한다는 뜻이죠. 바이오스, 우리 기본 입출력 시스템,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그리고 기본 폰트, 글꼴이 이 롬에 저장됩니다. 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램은 주기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한 거 있죠? 이게 무슨 램이었어요? D램이죠, D램. 그리고 컴퓨터에서 일반적으로 주기억 장치로 사용됩니다. 우리 램에는 S램도 있죠? S램은 L1 캐시, L2 캐시 이렇게 있는데 L1 캐시는 CPU 안에 있는 메모리, L2 캐시는 메인보드 상에 설치된 메모리를 뜻하게 됩니다. 연관 메모리 볼게요. 자, 저장된 데이터의 일부분을 이용해서 정보의 위치를 찾아주는 방식을 연관 메모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상기억장치입니다. 보조기억장치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하는 기법이죠. 얘는 진짜 메모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실행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쓰이는 게 가상이고요. 이때 장점은 프로그램 실행은 되겠죠. 하지만 속도는 느려진다는 거 꼭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가상기억은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진짜로 부족한 메모리를 보충하는 방법은 메모리를 추가로 구입해서 끼워줘야지 됩니다. 8번째 체크리스트 보겠습니다. 우리 일괄 처리는 한 번에 모아서 처리하죠. 오프라인. 실시간은 온라인입니다. 바로바로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처리돼요. 다중 처리는 한 개의 주기억 장치에서 여러 개 CPU가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해 주고요. 다중 프로그래밍 한 개의 주기억 장치와 한 개의 CPU로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게 됩니다. 분산 처리 별표해 주세요. 4세대 방식이죠. 작업을 나누어서 처리한다고 했어요.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에 적합합니다. 해밍 코드 보겠습니다. 최대 2비트까지 에러 검출할 수 있고요. 1개 비트 에러 교정도 가능하다는 거 꼭 체크할게요. 가로채기는 기밀성을 저해하고요. 가로막기는 가용성을 저해합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변조, 수정, 위조 요 세 가지 위협은 무결성을 저해한다는 거 꼭 체크해 볼게요. 자, 피드백 보겠습니다. 출력으로 나가는 정보의 이상 유무에 따라 입력적으로 다시 되돌리는 걸 피드백. 테라바이트는 2의 50승 바이트고요. 엑사바이트는 2의 60승 바이트라는 거 체크할게요. 자, 스택 보겠습니다. 삽입과 삭제가 한쪽에서만 작동되는 구조예요. LIFO, last in, first out. 후입, 나중에 들어간 게 선출, 먼저 나온다는 뜻입니다.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간 게 first out. 먼저 나온다는 선입 선출 방식. 요거 꼭 알고 가겠습니다. 11번째 체크리스트 보겠습니다. 우리 보조기억 장치 접근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SA, SD 순차 접근 방식이고요. DASD 직접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 자기 디스크가 총 5장을 사용하게 되면 양면이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맨 위에와 맨 아랫면은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5 곱하기 2니까 10면이 되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2를 빼야 되죠. 그래서 몇 면? 총 8장 사용 가능하다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크타임은 트랙까지 이동할 때 소요되는 시간, 서치타임은 섹터까지 이동되는 소요시간이에요. 우리 트랙은 이 디스크에는 무수한 동심원이 있다 그랬죠? 이 동심원을 이렇게 트랙이라고 부르고요. 이 동심원을 이렇게 나눠주면 구역이 생기잖아요. 이런 걸 섹터라고 부릅니다. 외부 버스는 CPU와 주변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통로를 외부 버스. 자, PC 초기화, 우리 포맷이라고 하죠. 운영체제가 설치를 다시 할 수 있고요. 개인 파일은 유지 또는 완전히 지울 수도 있다는 거 꼭 체크해 볼게요. 우리 명령 프롬프트, 이거 도스 창이죠. CMD. 우리 실행창에서 CMD라고 적으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삭제하면 완전히 삭제됩니다.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고급 언어 체크해 볼게요. 우리 컴파일러를 통해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환되는 과정이라 그랬죠. 인터프리터는 컴파일 과정이 필요 없고 바로바로 실행된다고 했습니다. 쉐어웨어는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는, 패치는 오류가 수정돼서 다시 재배포하는 거예요. 알파 버전 회사 직원들이 테스트하고요. 베타 버전은 일반인들에게 테스트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벤치마크 테스트, 실제로 사용되는 조건에서 테스트한다는 거 꼭 체크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은 저작권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절차적 프로그래밍 언어는 순차적인 처리가 중요시되고요. 프로그램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거 알고 갈게요. 객체지향 프로그램입니다. 별표해 주시죠. 절차적 프로그램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재사용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작동하고요. 유지보수가 용이하다는 거 꼭 체크할게요. JSP, 자바를 기반으로 여러 운영체제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레지스트리는 윈도우즈가 작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참고를 해요. 디지털 컴퓨터는 이산적인 데이터, 셀 수 있는 자료죠.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취급하게 됩니다. 샘플링 수치, 이건요 높을수록 좋고요. 정수는 실수보다 표현 범위가 작아요. 이 표현 범위가 작다는 건 정수는 소수점 없는 숫자잖아요. 그쵸? 이렇게 3이라고 표현되면 실수는 3.33333 이렇게 세분하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수는 당연히 속도가 빠르고요. 실수는 속도가 느려요. 실수는 부호부, 지수부, 가수부로 표현되게 됩니다. 18번째 체크사항 보겠습니다. 우리 라이드 여러 개 하드디스크를 한 개의 하드디스크처럼 관리하는 기법이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신뢰성과 효율이 좋습니다. USB 지원 주변 장치는 대부분 전원이 필요가 없어요. SSD, 우리 소음과 발열이 적죠?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외부 충격에 강합니다. 고속이에요.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요새 노트북에 장착되는 드라이브는 다 SSD를 쓰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할 때 우리 휴지통 비우기를 하죠. 디스크 정리, 불필요한 파일 삭제하는 디스크 정리하고요.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도 같이 삭제해주게 됩니다. 이 사항을 꼭 체크해 볼게요. 클러스터의 크기가 커지면 여러분 검색 속도는 느려집니다. 시작 단추 바로가기 메뉴, 우리 시작 단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 나오죠? 이게 윈도우 키 누르고 X 눌러도 되고요. 우리 시작 화면에 라이브 타일이라고 있어요. 이 라이브 타일의 기능은 뉴스, 날씨, 메일, 일정을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파트입니다. 프로그램 이름 바꾸기, 이제 프로그램을 앱이라고 부르죠. 파일 위치 열기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이름을 바꿀 수 없고요. 클립보드 여는 방법, 요거 실무에서 많이 쓰거든요. 윈도우즈 키 누르고 V 누르면 돼요. 우리 4MB 용량에 25개까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작업관리자 윈도우즈 키 누르고 X 누른 다음에 T 누르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강제 종료 작업관리자에 프로세스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해당 프로그램 앱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쉼표 누르면 바탕화면을 임시로 볼 수 있고요. 보호된 운영체제에 숨겨진 파일에 이 세 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boot.ini, io.sys, autoexec.batch 파일입니다. MSI ESEC, 자 이건요 윈도우즈 설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업데이트할 수 있고요. 수정 및 제거를 관리하는 서비스 이름 꼭 체크해 볼게요. Shift 누르고 작업 표시를 앱을 클릭하면 이 작업 표시에 있는 앱을 열려있는 창과는 별개로 새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작업 표시를 앱을 클릭하면 이 작업 표시에 있는 앱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어요. 작업 표시를 단추 하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항상 레이블 숨기기, 레이블 없이 단추 하나로 표시되는 거고요. 작업 표시를 꽉 찼을 때 여러 개 창이 열려있는 앱을 단일 앱으로 축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안함, 각 창을 개별 단추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 숨기기는 하나로 표시되고 안함은 각각 창으로 표시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요거 메뉴 캡처해 놨죠? 잘 보세요.
작업 필질의 새 도구 모음은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추가할 수 있고요. 배지, 요거 체크해 볼게요. 앱에서, 프로그램에서 이벤트, 사건이 발생했거나 발생돼야 됨을 알려주는 경고 표시를 배지라고 부릅니다. 에어로 쉐이크 기능이 있죠? 흔드는 거. 윈도우즈 키 누르고 홈 누르면 같은 기능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우리 보기에 현재 보기가 있어요. 여기에 열 추가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더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주고요. 표시 숨기기에 파일 확장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일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확장자를 표시 또는 숨길 수 있는 파트고요. 항목 확인란, 각 객체의 확인란을 추가 또는 제거해서 비연속적으로 객체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23번째 체크사항 보겠습니다. 우리 드라이브 도구에 보호랑 관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보호 파트의 비트러커는 하드디스크를 암호화해줘서 보호해주는 거고요. 최적화는 단편화 현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단편화가 조각을 모아주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파트입니다. 윈도우즈 디펜더, 아까 잠깐 살펴봤죠? 윈도우즈 10에 있는 기본적으로 탑재된 백신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이름, 작업 그룹 이름은 설정에 시스템 가서 정보 가면 고급 시스템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 시스템 속성 가면 됩니다. 컴퓨터 이름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 아이콘, 내 컴퓨터랑 휴지통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개인 설정에 테마 가시면 바탕화면에 아이콘 설정할 수 있어요. 연결된 항목의 디스크 할당 크기, 이거 어디에서 한다? 원본 파일에 속성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가기 아이콘 속성은 이게 안 나와요, 여러분. 꼭 체크해 볼게요. 장치 및 프린터 보겠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네트워크 장치가 표시돼요. 하지만 여기에는 사운드 카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장치 관리자에서 사운드 카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꼭 체크해 보실게요. 26번째 체크사항 보겠습니다. 인쇄 작업 중인 파일은 잠시 중지도 가능하고요. 재인쇄도 가능하고 완전히 종료할 수도 있죠. 3D 프린터 출력 단위는 mms입니다. 밀리미터 1분에 몇 밀리미터 인쇄할 수 있는지, 잉크젯 프린터는 ppm 1분에 몇 페이지 인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초당 몇 인치 인쇄할 수 있는지, 네트워크 프린터와 로컬 프린터의 기본 프린터 설정은 수풀 설정 없어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 꼭 체크해 보실게요. 시스템 정보 보기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윈도우즈 키 누르고 퓨즈 눌러도 되고요. 실행창 윈도우즈 키 누르고 R 눌러서 msinfo 32 또는 도스창에서 시스템 인포 이렇게 적어도 돼요. 시스템 구성 보기는 실행창 여기에서 msconfig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결된 프로그램을 삭제해도 프로그램과 연결된 파일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파일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속성창에 사용자 지정과 보안 탭이 있는데 사용자 지정에서는 폴더의 사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이콘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문서부터 비디오까지 이 폴더의 최적화 유형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폴더의 속성창 보면 보안 탭이 있어요. 여기에서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고요. 폴더 옵션에 일반과 보기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에서는 같은 창, 다른 창에서 열지, 클릭해서 또는 더블 클릭해서 열지, 최근에 사용된 파일 폴더 표시할지 아닐지를 여기에서 정하게 됩니다. 보기는 숨긴 파일을 볼지 안 볼지, 그리고 라이브러리 표시할지, 확장자를 숨길지, 파일의 크기를 표시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OLED 한번 살펴볼게요. 자체 발광 디스플레이입니다. 백라이트가 필요가 없고요. 최소의 전기만을 사용하는 저전력 장치입니다. 다중 디스플레이, 각 모니터와 해상도, 그리고 모니터의 방향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해상도 설정은 설정의 디스플레이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림판에는 레이어 기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레이어는 포토샵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시스템 파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DLL은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 파일이고요. INI는 프로그램 실행할 때 초기화 정보를 갖고 있는 파일. OCX는 ActiveX 컨트롤 파일이고요. INF는 시스템 설치 정보를 갖고 있는 파일이에요.
31번째 캡처 도구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전체 또는 일부를 사진 파일로 저장해서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키로 R 눌러서 스니핑 툴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돋보기 100에서 1600% 확대할 수 있고요. 컨트롤 알트 F는 화면 전체를 확대, 컨트롤 알트 D는 일부분만 확대, 컨트롤 알트 L은 마우스 포인터 주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거 꼭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꼴의 확장자는 TTC, OTF, TTF, FON 이렇게 있어요. 비트맵 이미지는 픽셀로 구성되어 레스터 이미지라고 그러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되게 크죠.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어집니다. 벡터 이미지, 직선과 곡선으로 구성되어 그래서 확대해도 손상이 없다는 거 알고 가실게요. 33번째 정보통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의 3요소, 정보원, 전송매체, 정보처리원. 데이터 통신의 목표는 정화, 효율, 보안 이렇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공유 센터입니다. 고급 공유 설정을 바꿀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 네트워크 검색할 수 있어요. 파일과 프린터 공유 및 연결할 수 있고요. 미디어 스트리밍 그리고 암호로 보호된 공유 설정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실게요. 네트워크 공유 센터에서는 이더넷 공유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요게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34번째 체크사항 보겠습니다. 우리 DNS는 문자 주소를 인터넷 고유 숫자 주소로 바꿔주는 거죠. 백업 목적으로 두 개가 쓰입니다. 핑 명령을 한 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IP 주소, 호스트 이름, 손실률, 응답 시간 있고요. IP 콘피그 명령을 한 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DNS, 게이트웨이,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0:0:0 이렇게 되면요. 이 0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콜론 이렇게 이어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에러 메시지 볼게요. 403은 접근이 금지된, 500은 프로그램 실행 권한이 없을 때고요. 404는 URL 주소가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에러 번호입니다. 503은 서버에 너무 많은 사람이 접속해서 이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다는 에러 번호 체크해 볼게요. CGI입니다. 웹에서 사용자 요구를 프로그램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텔넷은 원격 접속이에요. 실시간으로 접속이 가능하고 여러분 요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우리 텔넷은 거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유즈넷,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서 그룹을 만들고 각자 자기 의견을 주고받는 통신망을 유즈넷 이렇게 부릅니다. 와이파이 보겠습니다. 우리 와이파이는 무선이죠. 사용거리에 제한은 있어요. 하지만 비용이 저렴하죠. 성형 중앙에서 1대1로 단말기끼리 연결됩니다. 그래서 1대1로 연결되다 보니 고장 발견이 쉽습니다. 유지보수 고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용이해요. 망형 보겠습니다. 단말기 추가 제거가 어려워요. 근데 보안, 안정성이 뛰어나고요.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많은 양을 보낼 때, 많은 양의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리피터 볼게요. 네트워크 장비죠. 신호를 증폭하거나 전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전송할 수 있게 해주고요. 라우터, 데이터 전송할 때 가장 좋은 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CSMA CD 볼게요. 얘는요, 송신 데이터가 없을 때만, 보내는 데이터가 없을 때만 송신을 해줘요. 그리고 다른 곳이 송신 중일 때는 송신을 멈추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은요, 데이터 충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성형과 버스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변조는 손실 없이 가능한 멀리 전송할 때 사용하는 게 변조예요. 프로토콜의 기능 보겠습니다. 우리 프로토콜은 통신 규칙이죠. 단편화, 데이터를 세그멘트 단위로 분할합니다. 이 세그멘트의 뜻은 데이터를 작은 조각으로 나눠주는 걸 말해요. 캡슐화, 데이터에 정보를 추가합니다. 어떤 정보? 제어 정보입니다. 제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흐름 제어, 수신 측의 처리 능력에 맞게 데이터의 양이나 통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흐름 제어라고 부릅니다. 자, 39번째 체크리스트 보겠습니다. 물리계층입니다. 두 장치 간의 실제 접속과 절단 역할을 하고요.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정보 교환,
중개, 경로를 설정하게 됩니다. 세션입니다.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제어를 담당하고요. 표현 계층, 암호화, 압축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응용 계층입니다. 월드와이드웹 인터넷 할 수 있고요. SMTP, 이메일 보낼 수 있습니다. 팝3 이메일 받을 수 있고요. FTP 자료 전송할 수 있죠. 우리가 쓰는 계층은 바로 응용 계층입니다. 40번째 체크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DHCP입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의 IP 주소와 기타 설정을 자동으로 할당해주는 프로토콜을 말하고요. IPX, SPX는 작업 그룹끼리 연결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NetV, 넷바이오스의 확장 프로토콜이죠. 200대 정도의 컴퓨터 연결한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TCP, 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하고 에러를 검사해주는 OSI 계층 중 전송 계층에 속합니다. IP, 패킷의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하게 돼요. OSI 계층 중 네트워크 계층에 속한다는 거 꼭 알고 가실게요. IPv6입니다. 16비트씩 8부분 총 128비트로 구성되죠. 콜론으로 구분하고요. 속도가 빠르고 확장성과 융통성이 우수합니다. 주소 3가지 방식 쓰는데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방식 쓰고 있습니다. 네티켓은 인터넷 사용자가 지켜야 할 예절을 뜻하고요. FAQ, 자주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봤습니다. IoT, 사물 인터넷이죠. 사람과 사물, 공간 등 모든 사물을 이더넷으로 연결해주는 무선 통신 기술을 말하고요. LBS, 통신기술과 GPS, DB를 이용해서 주변의 위치를 토대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살펴볼게요. AI,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와 결합시켜 작동하는 시스템을 인공지능,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의료 분야와 같은 전문가가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전문가 시스템이라 그래요. 퍼지 이론, 가전제품 등 수학적인 기능을 결합시켜 제품을 완성하게 되고요. 피기배킹, 사용자가 시스템을 종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불법적인 접근을 하는 행위를 피기배킹이라고 합니다. 허니팟, 가짜 서버를 설치하고 해커를 유인해서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 해킹 또는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기술이 됩니다. 자, 44번째 DSP 체크해 보겠습니다. DSP는 아날로그 신호를 실시간으로 디지털로 처리하기 위한 마이크로 프로세서고요. 키오스크, 전시장, 박물관, 백화점에 설치해서 사람들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기기를 말합니다. 스마트 TV, 각종 앱과 게임을 설치할 수 있는 인터넷 기능이 포함된 TV를 스마트 TV라고 부르게 됩니다. 메타버스 살펴볼게요.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4차원 가상현실, 증간현실이 구현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블록체인,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저장하고 각 블록을 체인으로 묶는 방식이에요. 수정이 불가능한 디지털 장부 기술을 뜻합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여기에 한 분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핀테크입니다. 기존의 정보 처리 기술을 금융 업무에 반영해요. 은행과 주식, 투자 등에 사용되게 되고요. 빅데이터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가치를 분석, 추출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말해요. 생성 주기가 짧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ATM 살펴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에 쓰이고 BISDN, 우리 B가 붙으면 광이죠, 광. 핵심적인 기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동기식 방식을 사용해요. 베이스밴드입니다. 랜에 디지털 데이터를 변조하지 않고 직접 전송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싸게는 세계 최초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말하고요. 사브레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정보통신 시스템을 말하게 됩니다. 47번째 체크리스트 가보겠습니다. 공표권은 저작물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결정하는 권리를 말하고요. 발행은 저작물을 일반 대중에게 복제나 배포하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걸리면 파일이 삭제 또는 변형되거나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이메일을 받았을 때 그래서 의심 가는 메일은 열어보지 않아요. 삭제하거나 아니면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한 후 진행을 하는 게 좋다는 거 알고 가실게요. 버퍼 오버플로우 바이러스, 버퍼의 크기보다 큰 데이터를 입력해서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해 주는 거고요. 드로퍼, 사용자가 모르게 설치되는 바이러스를 뜻합니다. 백 오리피스, 사용자 정보를 빼내가는 트로이목마 일종이에요. 상대방 컴퓨터 화면을 같이 보면서 컴퓨터 작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50번째 체크리스트 보겠습니다. 방화벽의 기능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접근 제어, 사용자 인증, 로깅, 암호화. 자, 접근 제어는요, 데이터를 사용할 때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걸 접근 제어라고 그러고요. 로깅, 트래픽과 이벤트를 분석할 수 있도록 기록되는 정보들을 로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프록시 서버, 사용자와 인터넷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서버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별표해 주세요. 언어 자격증 등 되게 많이 나오는 파트죠. 우리 프록시 서버는 방화벽과 캐시 기능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스천 호스트, 어떠한 공격에도 철저한 방어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자, 51번째 체크해 보겠습니다. 방화벽은 외부로부터 불법 접근을 막아주지만 내부에서 해킹은 막을 수 없고요. 우리 비밀키는 DES 동일하죠. 키가 암호하고 복호하는 키가 동일해요. 속도가 빠르고 대신 키의 수는 많아져요. 공개키 RSA라 그럽니다. 키가 달라요. 암호하고 복호화 하는 키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고 했죠. 대신 두 번에 걸쳐서 하니까 키의 개수는 작게 만듭니다. FTP 서버에 있는 자료는 서버 내에서 실행은 안 돼요, 여러분. 내 컴퓨터로 다운받아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내 보안 등급 관리 키사에서 하죠. 한국정보보호센터예요. K1부터 K7이 있는데 K1이 가장 낮은 등급이고요. K7이 가장 높게 됩니다. 우리 미국 보안 등급은 D, B1, B2, C1, C2, C3, A. A가 가장 높아요, 여러분. PGP는 전자우편 암호화하는 건데요. 공개키 방식을 쓰고 있고 SEA 전자서명 사인하는 거예요. 네, W3C에서 개발했습니다. 셋 별표해 주시죠. 우리 신용카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안 프로토콜이고요. 전자서명 공개키를 사용해서 송신자의 신분을 인증하게 됩니다. 부인 방지 기능과 메시지 인증, 사용자 인증 기능이 있습니다.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는 거 체크해 볼게요. 자, 이제 엑셀 체크리스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파일의 저장, 컨트롤 S고요. 파일의 내보내기에서 PDF랑 XPS 문서를 생성할 수 있어요. 얘는 고정된 레이아웃으로 모든 기기에서 동일하게 보일 수 있게 설계된 전자문서 파일을 뜻합니다. 파일의 게시에 파워 BI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업데이트 정보를 고쳐주고 보고서의 생성,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대시보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최근 문서 열기 50개까지 설정 가능하고요. 나 최근 문서 여는 거 안 보여주겠다. 그럼 숫자 0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리본 메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탭과 그룹의 이름은 바꿀 수 있고요. 또는 순서도 변경 가능하게 됩니다. 워크시트 화면 확대 축소는 해당 시트에만 적용이 됩니다. 시트 이름에는 이런 기호 등은 쓸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공백, 세미콜론, 요 기호 잘못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쉼표 들어가야 되죠? 마침표는 사용 가능합니다. 여러분, 콜론은 쓸 수 없지만 세미콜론은 사용 가능하다는 거 꼭 체크해 보실게요. 샵, 물음표, 물결 등의 문자를 직접 검색하려면 해당 글자 앞에 물결 기호를 넣어줘요. 그래서 물결하고 별표하면 별표 기호 검색할 수 있고 물결하고 물음표하면 물음표 기호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워크시트를 인터넷 문서인 웹페이지로 저장하게 되면 웹브라우저에서도 열기가 가능하고요. 일부 시트만 웹페이지로 저장도 가능하고 그래픽 파일은 하이 폴더로 저장되게 된다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엑셀 워크시트 내 셀에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하이퍼링크가 설정돼요. 엑셀의 워크시트는 숨기기가 가능하죠. 하지만 모든 워크시트는 숨길 수가 없어요.
엑셀 워크시트의 시트 배경은 삽입 가능하지만 인쇄는 할 수 없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암호 설정, 통합 문서 보호에 암호를 설정하게 되면 시트에 입력된 내용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워크시트 셀에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설정하게 되면 시트 보호를 설정하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수식 숨기기가 시트 보호로 설정되게 되면 제가 여기다 클릭했는데 여기 수식 입력줄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요거 꼭 체크하실게요. 56번 체크사항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우리 고급의 편집 옵션 가서 소수점을 3이라고 했어요. 이때 6이라고 하면 소수 셋째 자리에 6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럼 6000을 입력하면 6이라고 보이게 됩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3이라고 했다. 그럼 6을 입력하면 뭐가 돼요? 네, 뒤에 공 3개가 들어가요. 그럼 6000을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6000에 공 3개가 되니까 600만이 입력되게 됩니다. 숫자 0의 표시 형식을 숫자나 통화로 설정하면 0으로 표시되고요. 만약에 0을 회계로 표시하게 되면 빼기로 보입니다. 빼기. 숫자 표현할 때 소수점 자리가 표시자만큼 반올림돼요. 만약에 0.0이고 숫자가 0.57 들어가면 소수점이 한 자리만 표시돼야 돼서 반올림돼서 0.6으로 나오게 됩니다. 고정 소수점 무시하고 입력할 때는 직접 소수점 넣어주면 돼요. 만약에 아까처럼 3이라고 했을 때 6을 입력하면 0.006이잖아요. 근데 3.56이라고 넣게 되면 내가 아무리 고정 소수점을 3이라고 해도 그대로 3.56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리 1, 2, 3, 4, 5, 6 이렇게 123,456 숫자를 요소식을 넣었어요. 우리 콤마가 하나 들어가면 공 3개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자리 지워지고 또 콤마가 있으니까 세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화면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개 셀을 병합하면 맨 왼쪽 것만 남죠? 나머지는 모두 삭제된 채로 병합되고요. 여러 개 셀을 범위 잡고 del 키는 모두 지워지지만 백스페이스 키는 한 셀만, 첫 번째 셀 값만 지워지게 돼요. 우리 정렬할 때 병합된 셀은 여기에 포함 안 되고요. 정렬은 셀의 크기가 다 동일해야지 정렬이 수행되게 됩니다. 자, 탭은 오른쪽 방향으로 셀 포인터가 이동되게 되고요. Shift 탭은 왼쪽 방향으로 셀 포인터가 이동되게 됩니다. 컨트롤 페이지 업은 이전 시트로, 컨트롤 페이지 다운은 다음 시트, 오른쪽 방향으로 시트가 이동되게 돼요. 전체 창을 캡처할 때 스크린샷을 하죠. 이거는요, 원본이 바뀌어도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창의 일부를 캡처할 때는 화면 캡처 기능을 쓰게 된다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기능으로 복사된 객체는 원본이 바뀌면 자동으로 복사된 객체도 같이 변경된다는 거 알고 가실게요. 선택하여 붙여넣기는 Ctrl Alt V라고 했어요. 이거는 복사했을 때만 가능한 기능이고 잘라내기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Shift 드래그는 잘라낸 셀이 삽입되고 Ctrl Shift 드래그는 복사한 셀이 삽입이 되게 돼요. 날짜, 자동 채우기 옵션은 일, 월, 평일 이렇게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네, 주 단위는 없다는 거 꼭 알고 가실게요. 실행 취소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컨트롤 Z죠. 근데 Alt 누르고 백스페이스 키 눌러도 되고요. 제 실행은 컨트롤 Y 똑같은 키 F4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 김별표는 김으로 시작하는 글자를 뜻하죠. 김하고 물음표 2개면 김으로 시작하는 총 3글자를 찾게 되고요. A 물결은 A 물결을 검색하게 되는데 A 물결하고 물음표를 적게 되면 A와 물음표를 검색하게 됩니다. 이 별표 희, 이로 시작하고 희로 끝나는 자료를 뜻하고요. 자, 수식에 는하고 A3 곱하기 B3 이 수식을 찾을 때는 찾는 위치는 수식 찾을 내용에 이렇게 입력하는데 자, 아까처럼 별표 기호를 찾아야 되니까 물결을 앞에 쓴다는 거 이거 알고 가실게요. 행 높이 0에서 409까지 열 너비는 0에서 255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수치가 0이면 해당 행이나 열이 숨겨지게 됩니다.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라고 있죠? 여기가 바로 조건부 서식을 삭제하거나 편집할 때 쓰는 메뉴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 아이콘 집합은 웹페이지로 저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엑셀 TM은 서식을 포함한 매크로 파일을 뜻하고 이 엑셀 서식 파일 폴더는 어디에 저장이 된다? 템플레이트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 조건문 살펴볼게요. 짝수인 행은 우리 모드, 나머지고 하는 거죠. 로우, 행번호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라는 조건이 되고 1이 나오면 홀수입니다. 만약에 홀수 열에만 서식을 적용한다 할 때 칼럼이 열번호잖아요. 그쵸? 이 열번호가 홀수라면 이렇게 진행됩니다. 67번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트 1의 비오셀, 시트 2의 비오셀, 시트 3의 비오셀의 합을 구할 때는 이렇게 써요. 썸이 합계 구하는 거고 시트 1 콜론 시트 3, 시트 다음에 이름 뒤에 느낌표 들어가죠. BO 이렇게 적게 됩니다. 시트 3에서 시트 3에 있는 B5셀과 총 결산 시트의 B5셀을 곱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B5셀은 시트 3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되지만 총 결산 시트는 이렇게 느낌표가 이름 뒤에 붙고 공백이 있어서 이렇게 인용보 하나짜리가 붙게 됩니다. fx 함수 마법사 바로 가는 키가 Shift F3이고요. 64개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md텀이 행렬식이고요. 민벌스가 역행렬을 구해주게 됩니다. 빈셀이나 텍스트는 수식에서 에러가 났을 때 샵 밸류 오류 값이 나오게 됩니다. 퍼센트, 양괄호, 달러, 길이가 다른 행, 열, 셀 참조는 이런 기호들은요. 배열 상수로 사용되지 않아요. 이 상수의 의미는 계산되지 않은 데이터를 뜻합니다. 우리 계산대 값은 상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에러 메시지 살펴볼게요, 여러분. 샵 name, 잘못된 함수 이름이나 정의되지 않은 이름 범위 사용할 때 발생하는 거고요. ref, 참조한 셀 범위가 삭제되거나 유효하지 않을 때 나옵니다. 샵 value, 아까 샵 value 에러 살펴봤죠? 수식에서 잘못된 데이터 형식을 골랐을 때 이 에러 메시지가 떠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숫자처럼 계산할 때 되게 됩니다. 순환 참조 경고, 수식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체 셀을 참조하는 경우 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엑셀에서 많이 나왔던 계산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sum A1부터 C4 그리고 한 칸 띄워졌죠. C3부터 E6 그랬어요.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이 범위와 이 범위의 공통 영역의 합계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공통된 영역이 여기죠. 이거의 합계가 돼요.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얘는 9라는 결과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2에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진행돼야 되죠. 여기 열번호가 칼럼이라고 했을 때 여기 1이라고 나와야 되면 이 B가 2잖아요. 그쵸? 2가 1이 되려면 여기다 얼마를 빼줘야 돼요? 1이죠. 그래서 여기 뒤에다 빼기 1을 한 거고 반이라는 글자를 붙이게 하기 위해서 AND 기호 쓰고 큰 따옴표 반 했습니다. 자, B2 셀에 D2부터 D4 셀 값을 순서대로 반복하고 싶어요. 이럴 때 알맞은 수식은 자, 여기 첫 번째 B2에다가 순서대로 인사부, 기획부, 영업부 그쵸? 그리고 또 그럼 그 다음 칸에는 똑같이 인사부, 기획부, 영업부 들어갑니다. 자, 인덱스 D2부터 D4까지 요 범위에서 잘 보세요. MOD가 나머지 구하는 거죠. A2 값에 1을 뺄 겁니다. A2는 1이잖아요. 자, 1 빼기 1은 뭐가 돼요? 0이 되잖아요. 0. 그래서 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예요? 0이 되겠죠? 그래서 0에다 플러스 1을 하게 되니까 얘는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첫 번째인 인사부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돼요? 얘는 2죠. 2 빼기 1하면 뭐가 됩니까? 네, 1이 돼요. 자, 그럼 1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돼요? 1이죠. 그럼 1에다가 더하기 1을 하니까 얘가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 그래서 두 번째 항목 기획부가 들어가고 자, 이제 3. 자, 3 빼기 1하면 뭐가 되죠? 2죠.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2죠. 2. 2에다 1을 더하면 뭐가 돼요? 네, 3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영업부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4까지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4를 빼기 1하면 뭐가 돼요? 3이 되죠? 자, 3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가 돼요? 네, 나머지는 0이 돼요. 그럼 0 더하기 1하니까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인사부를 이렇게 갖고 오게 됩니다. 자, 요거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많이 나오는 수식인데, 자, 여기에다가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 할 거예요. 자, 는하고 얘를 먼저 클릭하겠죠. 얘는요, 여러분 세로 방향으로 진행돼서 열고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파벳 앞에만 달러가 붙고요. 이 판매 단가 얘는요, 가로 방향으로 진행돼야 돼서 행고정을 하게 됩니다. 숫자에만 달러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B4 곱하기 C$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순번 1, 2, 3, 4, 5 이렇게 나오게 할 때 여기 A2의 수식은 자, 이거의 행번호가 2죠. 그래서 로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했을 때 얘는 2가 나와요. 근데 얘가 1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뒤에 뭐를 빼요? 빼기 1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알맞은 수식은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 A2에서 D3까지 이렇게 범위 잡고 채우기 핸들 했을 때 이 A5에는 뭐가 들어가겠냐 이런 거죠. 자, 화수를 범위 잡고 이렇게 채우기 핸들 하면 화수, 목금, 금요일이 나오고요. 1, 3을 범위 잡고 채우기 핸들 했으니까 얘가 2씩 증가하게 됩니다. 1, 3, 5, 7 자, 이렇게 되고요. 대한 25, 대한 30 이렇게 문자 숫자가 같이 있는 데이터를 혼합 데이터라고 부르죠. 이렇게 범위 잡고 하면 이게 5니까 차이가 5씩 증가합니다. 대한 40 그리고 AB를 범위 잡고 끌면 문자를 범위 잡고 끌게 되면 이게 반복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AB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결과는 금, 7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75번째 체크사항 보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하면 여러 테이블을 조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기존 연결을 이용했을 때는 쿼리의 실행 결과도 워크시트로 가져올 수 있고요. 웹을 이용하게 되면 웹페이지의 텍스트, 서식이 설정된 영역, 테이블의 텍스트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림과 스크립트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거 꼭 체크할게요. 외부 데이터의 액세스는 원본이 바뀌면 워크시트에도 같이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가겠습니다. 시트 보호 기능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해당 시트의 입력 및 수정의 허용을 설정할 수 있고요. 통합 문서 보호 기능, 시트 삽입, 삭제 이동, 숨기기, 이름 바꾸기 등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통합 문서 보호는 문서 내 시트 이동, 삭제, 숨기기, 이름 바꾸기 등의 작업을 할 수는 없지만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의 입력과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다는 거 꼭 체크하실게요. 공유한 엑셀 통합 문서는요, 입력과 편집만 가능하고 조건부 서식, 차트, 시나리오, 하이퍼링크 작업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유효성 검사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설명 메시지는 해당 셀에 옆에 표시가 되는 메시지죠. ESC 키 누를 때까지 표시되고요. 이 설명 메시지는 다른 셀로도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X 중지 메시지죠. 얘는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 못하게 하는 거고요. 경고하고 정보는요. 이건 메시지가 떠도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디자인의 표 스타일 옵션에 요약행을 누르면 자, 표 하단에 요약행이 나타나요. 이 요약행은 평균, 개수, 숫자 개수, 최대, 최소, 표준 편차 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 테이블 디자인에 요거 누르시면 된다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80번째 체크사항 보겠습니다. 시나리오에서 원본이 바뀌면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나리오 요약을 실행하게 됩니다. 피벗 테이블의 하위 데이터 집합에 정렬, 조건부 서식, 필터 등을 적용해서 표시할 수 있고요. 피벗 테이블에서 원본이 바뀌었을 때 반드시 세로 고침 단추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의 반영을 새로 시키고요. 우리 피벗 테이블의 슬라이서 기능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슬라이서라고 그러고요. 시간 표시 막대 기능은 날짜로 필터링할 수 있게 조건에 맞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연, 분기, 월, 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나리오 결과를 별도의 파일로 저장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데이터 표 기능은 수식에 입력된 표의 셀 주소부터 반드시 범위를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부분합 실행할 때는요, 반드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그룹화할 항목을 정렬해 주셔야 되고요.
개요 지우기를 실행하면 개요 기호가 지워져요. 하지만 요약 정보는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 꼭 체크해 볼게요. 이 개요와 요약 정보를 모두 지우려면 부분합 대여 상자에서 모두 제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통합에서 원본 데이터 연결 기능은 중요하죠. 워크시트와 결과가 작성될 워크시트가 서로 다를 경우만 이걸 할 수 있어요. 정렬 시 행기준은 왼쪽에서 오른쪽, 열기준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되고요. 한 개 열에 숫자가 10개, 텍스트가 5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동 필터를 실행했을 때 셀의 수가 많은 숫자 필터로 실행되게 됩니다. 시트가 그룹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렬과 필터 기능은 할 수 없다는 거 꼭 체크해 볼게요. 현재 시트에 차트 생성하는 건 Alt F1, 차트 시트를 별도로 생성하는 건 F11입니다. 원형 차트는 계열이 하나만 표시된다고 했죠? 축이 없어요. 도넛형은 여러 개 계열을 한 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꺾은 선은 시간에 따른 데이터 변화를 파악할 때, 스파크라인은 숨겨진 행렬 데이터가 있을 때, 오차막대는 이 데이터 계열의 불확실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자, 우리 영역형 차트는 이렇게 생겼죠. 일정 시간에 따라 데이터의 변화 추세를 확인시켜 주고요. 요게 3차원 표면형 차트입니다. 그림을 잘 봐주세요. 두 데이터 간의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유용합니다. 방사형 차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비교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분산형 차트, 데이터의 불규칙한 간격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이 요소수가 많은 경우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을 표시합니다. 썬버스트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의 고리가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요. 계층적이고 빈셀을 표시할 때 적합한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차막대 표시했을 때 우리 모드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표시됐죠? 여러분, 이 맨 꼭대기 값이 25고 여기 아래에 있는 값은 15라고 했을 때 이 차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막대의 끝이죠. 이거 위아래로 얼마씩 있는 거예요? 오차량은 고정값으로 5가 설정되어 있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창 나누기는 마우스로 구분선 위치가 조정이 가능하죠. 틀 고정은 위치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창 나누기와 틀 고정은 선택한 셀에 중요하죠. 왼쪽과 위쪽을 기준으로 설정되고요. 창 나누기는 위치 조절이 가능하지만 틀 고정은 위치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셀이 편집되는 상태에서는 틀 고정을 실행할 수 없다는 거 꼭 체크해 볼게요. 인쇄 미리 보기 창에서는 열너비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높이는 변경 못해요, 여러분. 미리 보기 창에서는 확대 축소 이 부분은요, 인쇄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말 그대로 미리 보기에서만 확대 축소가 되게 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머리글 바닥글 추가할 수 있고요. 머리글 바닥글은 홀수 페이지와 짝수 페이지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 번호 나타날 때 이렇게 엔드 페이지 번호, 전체 페이지 번호 나타날 때는 엔드 전체 페이지 수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날짜 삽입할 때 엔드 날짜, 시간 삽입할 때 엔드 시간입니다. 페이지 설정의 시트 탭에 가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인쇄 영역 설정할 수 있고요. 반복할 행, 반복할 열, 눈금선 표시 여부 설정할 수 있고요. 페이지 설정의 페이지 탭에서는 자동 맞춤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페이지가 한 페이지로 인쇄되게 됩니다.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서는 수동으로 삽입된 페이지는 실선, 자동으로 나눠진 페이지는 파선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에서 인쇄 제목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3, $3 하면 매 페이지마다 3행을 반복해서 표시할 수 있고요. $A, $A 쓰면 매 페이지마다 A열을 반복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인쇄 영역의 추가는 하나의 시트에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여러 시트에서는 추가가 안 돼요. 서로 떨어져 있는 영역을 인쇄하려면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영역을 선택한 후 인쇄 영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매크로를 사용하려면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또는 컨트롤 시프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식 컨트롤의 단추 개체를 작성하면 매크로 지정되어 상자가 단추를 만들자마자 바로 표시된다는 거 꼭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엑셀의 마지막 기능 정리해 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 96번째 볼게요. 우리 VBA 구문에서 배열 시작 위치는 1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0이라 그랬어요. 우리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는 0을 뜻합니다. 펑션과 퍼블릭은 펑션 프로시저가 모든 모듈의 모든 프로시저에서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프라이빗은 펑션 프로시저가 선언된 모듈의 다른 프로시저에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 워크시트에서 add 그랬어요. 추가할 때 쓰는 건데 애프터는 시트1 하면 첫 번째 시트 뒤에 새로운 워크시트가 추가되고요. before하고 시트1 이렇게 쓰면요. 앞에 새로운 워크시트가 추가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과목 엑셀 체크리스트 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과목 데이터베이스 체크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목적입니다. 데이터의 관리를 하고 무결성을 유지합니다. 보안, 동시 접근, 일관성을 유지하고요. 중복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단점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가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삭제했을 때 복구가 어렵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한번 살펴볼게요. DBA라 그러죠. 스키마, 구성 요소, 성능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정교화는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상 현상을 제거하는 과정을 정규화라고 합니다. 정교화는 한마디로 종속성을 제거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 과정은 하나의 필드가 다른 필드에 의존하지 않도록 구조를 정리해주는 걸 정규화, 그러기도 합니다. 테이블의 인덱스는 검색 시간이 단축됩니다. 데이터를 추가 수정할 때는 속도가 느려지게 돼요. 인덱스를 설정하게 되면 검색, 갱신, 업데이트 속도가 빨라집니다. 중복된 값이 입력되지 못하도록 하고요. 인덱스가 삭제되더라도 데이터는 남아있게 됩니다. 자, 우리 튜플 한번 살펴볼게요. 튜플은 한 개의 레코드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홍길동부터 87점, 100점, 87점 이렇게 한 줄에 해당하는 게 튜플을 말해요. 속성 한 개의 필드를 말합니다. 이런 게 필드입니다. 영어 필드, 수학 필드, 애트리뷰트라고 불러요. 도메인 한 개의 튜플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모든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국어 점수 같은 경우 보통 0에서 100까지 점수를 취할 수가 있겠죠. 이걸 도메인이라 그러고요. 자, 튜플과 속성에 정해진 순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드를 삭제하면 실행 취소가 되지 않아요. 삭제했을 때는 이 필드 안에 모든 자료가 다 삭제되게 됩니다. 잘라내기 붙여넣기는 필드 이동할 수가 없고요. 이동하려면 필드를 선택한 후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 수학 이런 게 이제 필드가 되고요. 요런 하나하나 개별적인 거를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이 레코드들이 모여서 한 줄을 튜플이라고 부르고요. 요거 하나의 값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도메인 그럽니다. 이 전체를 파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3학년 일반.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뜻은 뭐야? 3학년 1반만 있겠어요? 3학년 2반, 3반, 뭐 10반까지 3학년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겠죠?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도메인은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말하고 차수, 열의 개수입니다. 지금 열이 이름,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4개 있죠? 기수, 카디널리티입니다. 튜플의 개수를 뜻하고요. 여기에서 튜플은 김길동, 홍길동, 차길동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튜플의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3개를 뜻하게 됩니다. 100번째 체크리스트 보겠습니다. 기본 키도 여러 개 존재할 수 있고요. 외래 키도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한 개의 학생 테이블 중 생년월일, 성명, 학과, 학번 필드가 있다면 이 중에 기본 키의 적간파 필드는 학번 필드가 됩니다. 왜? 중복되지 않고요. 그쵸? 꼭 있어야 되고 구분할 수 있다는 특징입니다. 기본 키 값이 있는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때는 참조 무결성이 위배된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기본 키 값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해야 됩니다. 중복되지 말아야 되고 반드시 값이 있어야 돼요.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널 값을 가질 수 없어요.
참조 무결성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래키 값이 참조하는 테이블에 기본키 값과 동일하게 유지해 준다는 거고요. 개체 무결성, 기본키를 구성하는 속성은 널 값이나 중복된 값을 가질 수 없다는 조건을 뜻합니다. 자, 우리 숫자나 다른 여러 가지 형식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숫자 한번 볼게요. 양수, 음수, 영, 널 값일 때를 구분해 주죠. 자, 만약에 이렇게 서식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널일 때를 뜻하는데 마이너스 3, 4, 5, 6은 여기잖아요. 여기 이 영역.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이해해 볼게요. 날짜요일 시간은 간단한 날짜가 있고 자세한 날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Y 4개, 그러면 연도가 이렇게 4자리로 나오고 월 3개, M 3개면 월을 약자로 표시합니다. 3글자로. D 4개면 요일을 풀 네임으로 표현하고요. AM, PM, 오전, 오후 나타내는 거고요. 시, 분, 초 나타내게 됩니다. H가 시고요. N이 분, S가 초인데 두 글자씩 나왔으니까 10분초를 이렇게 두 글자로 표시하게 됩니다. 13시 35분 27초 이렇게 되는 거예요. AM은 오전 오후인데 이거 잘못 나왔죠? AM이 아니라 PM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오후니까. 자, 짧은 텍스트, 긴 텍스트 형식은 이렇게 텍스트 그리고 널값 이렇게 형식을 쓸 수 있어요. 자, 텍스트일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이고요. 텍스트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한다는 소리고 널값 비어있을 땐 없음이라고 표시됩니다. 그래서 내가 숫자 1, 2, 3, 4, 5를 넣으면 이렇게 표시돼야 되니까 1, 2, 3 빼기 4, 5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yes, no, yes, no는 두 가지 값 중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미콜론 yes, true, on, no, false, off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뭐예요? yes면 남자를 뜻하고요. no면 여자를 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열너비 체크해 볼게요. 우리 열너비를 0으로 하면 첫 번째 열이 안 보이도록 하는 거였죠. 바운드 열은 저장되는 열 번호를 뜻하고요. 행수는 화면에 표시되는 행의 수를 뜻합니다. 행 원본 유형을 값 목록으로 지정하게 되면 컨트롤에 나타나는 목록 값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A 세미콜론 B 세미콜론 C 이렇게 쓰면 내가 이 평가 등급 목록에 이렇게 직접 자료를 넣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볼게요. 행 원본 유형을 테이블 쿼리로 하면 컨트롤에 나타나는 목록 값을 다른 테이블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은 편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뜻하는 거예요. 자, 편집할 수 있게 하려면 예, 편집할 수 없게 하려면 아니오를 선택하게 됩니다. 테이블명과 필드명은 같을 수 있지만 필드명은 중복될 수 없죠? 꼭 체크해 주시고요. 설명, 여기는요. 여기에 입력한 내용은 테이블 구조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입력한 내용은 상태 표시줄에 표시된다는 거 꼭 알고 가시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구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력 마스크인데요. 자, 크다 하고 L0000 빼기 999 했습니다. L은 영어 한글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고요. 0은 숫자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사용자가 대문자 알파벳 한 자리 넣을 거고 세 자리의 숫자를 필수로 입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빼기하고 9 3개 했으니까 이 9는 넣어도 되고 숫자를 안 넣어도 되고 이 뜻이죠. 최대 세 자리 숫자가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하고요. 세미콜론하고 0 하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빼기 기호도 저장한다는 뜻이 되고요. 세미콜론하고 언더바는 입력하는 자리에 언더바 표시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like 현대 앞뒤에 별표가 있으면 현대라는 글자를 포함하는 이런 뜻이고요. like 별표 현대는 그럼 뭐겠어요? 현대라는 글자로 끝나는 이런 자료를 뜻합니다. 현대 별표라고 하면 현대로 시작하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자, 물음표 2개 다음에 현대면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가 현대인 총 4글자인 자료를 뜻하게 되고 not like 현대 별표 이렇게 하면 뭐예요? 현대를 포함하지 않는 not like 이렇게 됩니다. not 현대 만능 문자가 안 들어갔죠? 그러면 필드 데이터가 현대가 아닌 자료가 됩니다.
자, 우리 김하고 철, 대괄호 안에 느낌표하고 장하고 유가 써졌잖아요. 자, 첫 번째 글자는 김, 세 번째 글자는 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느낌표는 반대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두 번째 글자는 장 또는 유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김호철은 되겠죠. 근데 김장철 안 되고요. 김유철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별표해 볼까요? A를 쓰고 대괄호 열고 E부터 F까지 했어요. 그 다음 K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글자는 A, 세 번째 글자는 K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글자는 E부터 F까지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EK 되고요. AFK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한번 살펴볼게요. 요구 조건 분석을 먼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단계에 제일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를 지나서 구현을 하게 돼요. 데이터베이스 언어 DBL이라고 부르고요. 개념적 설계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관계도를 생성하는 단계를 개념적 설계라고 부릅니다. 물리적 설계는요, 저장 장치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 방법, 경로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합니다. 데이터 정의어 보겠습니다. 자, DDL 줄거볼게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관계, 이름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reate 생성할 때, alter 구조 변경할 때, draw 삭제할 때 쓰는 구문입니다. 데이터 조작어 한번 볼게요. DML 데이터베이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조작하게 됩니다. insert 삽입, delete 삭제, select 검색하는 거고요. update는 변경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 제어 보겠습니다. DCL인데요. 사용자의 권한을 관리하고 접근을 제어하는 거예요. grant 허가, 리보크, 허가한 거 취소하게 됩니다. 106번째 체크리스트 보겠습니다. 테이블 간에 1대1 관계가 성립되는 거 한번 볼게요. 두 테이블 모두 연결된 필드가 기본키로 설정되어 있을 때 또는 중복 불가능한 인덱스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1대1 관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데이터를 찾을 때 찾을 조건은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필드의 일부, 전체 필드 일치, 필드의 시작 이렇게 있고요. 우리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면 항상 마지막에 추가된다는 거 꼭 알고 가실게요. 중간에 추가가 안 됩니다. 삭제된 레코드는 복구가 안 돼요. 연결된 테이블을 이용해서 폼의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고 연결된 테이블의 데이터를 삭제해도 원본 테이블의 데이터는 변함없습니다. 삭제되지 않아요. 연속적인 필드는 Shift, 비연속적인 필드는 Ctrl 키를 눌러서 하고요.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교차 조인인데 A 테이블에 필드가 3개고 레코드가 4개입니다. B 테이블에는 필드가 2개고 레코드가 2개예요. 자, 이 A와 B를 교차 조인하면은 필드 수는 더하고 레코드 수는 곱합니다. 그래서 필드가 3개고 2개니까 3하고 2 더하면 필드는 5개가 생성이 되고요. 레코드는 4개, 레코드는 2개 되면 4 곱하기 2에서 레코드는 8개가 된다는 거 꼭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체관계 모델링 한번 볼게요. 우리 개체를 엔티티라고 불러요. 이 엔티티는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을 뜻하고 정보 단위 같은 대상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관계가 설정된 테이블의 기본키 속성을 해제했다. 그러면 먼저 관계를 삭제해야 기본키 속성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꼭 체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테이블을 삭제해도 원본 테이블은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자, 스키마 한번 살펴볼게요. DB의 구조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테이블, 뷰, 인덱스, 제약 조건 같은 상하 관계를 정의하게 되고요. 스키마 3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외부 스키마, 사용자나 프로그래머가 필요로 하는 구조입니다. 서브 스키마, 뷰라고 불러요. 여러분, 뷰가 뭐냐면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에서 만들어진 저장되지 않은 가상 테이블을 뜻합니다. 개념 스키마, 논리적 입장에서 DB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거고요. 내부 스키마, 물리적인 스키마를 뜻해요. 기억장치 내의 실질적인 구조를 의미하게 됩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보겠습니다. 얘는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테이블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테이블 생성할 때 시트 보기에서 추가하려면 해당 필드에 클릭하고 필드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고요. 입력한 데이터에 따른 데이터 형식이 자동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숫자를 입력하면 숫자 형식이 되고요. 문자를 입력하게 되면 짧은 텍스트, 날짜를 입력하게 되면 날짜 시간 형식으로 바로 잡히게 됩니다. 109번째 체크리스트 보겠습니다. 액세스의 시그마 요약 기능 살펴볼게요. 쿼리와 보고서에서 사용이 가능하죠. 테이블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어요. 텍스트 데이터는 개수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yes, no 형식에서 개수를 지정하면 체크된 개수가 표시된다는 거 알고 가실게요. 숫자 필드의 데이터는 합계, 평균, 최대, 최소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데이터에는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갈게요. 110번째 체크리스트 보겠습니다. Find record 조건에 맞는 첫 번째 레코드를 검색하고요. Apply filter 조건에 맞는 자료를 필터링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조건은 where에다 쓰고요. 그룹에 대한 조건은 having 구문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룹 바이에서 지정한 필드 목록 값이 동일한 여러 개의 레코드를 단일 레코드로 묶어주게 되고요. 자, 레코드 스택 개체 살펴볼게요. 테이블 또는 명령의 결과로부터 나온 자료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레코드 집합이 됩니다. 리플래시, 원본으로 사용되는 레코드를 즉시 업데이트 해주게 되고요. 여러분 빠르다는 거 꼭 체크해 볼게요. 현재 표시된 레코드만 새로 고치면 되게 됩니다. 리커리, 원본 데이터를 다시 읽어서 새로 업데이트 해줘요. 얘는 리플래시보다 느리게 됩니다. 왜냐면 전체 데이터에 대한 새 지리를 수행해서 모든 레코드를 다시 불러오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열 형식 한 레코드를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고요. 필드가 필드명과 다른 줄에 각각 표시가 돼요. 테이블 형식입니다. 레이블은 맨 위에 한 번만 표시되고 각 레코드의 필드는 한 줄에 표시가 되게 돼요. 폼 머리글은 첫 페이지 맨 위쪽에 한 번만 표시되고 페이지 머리글은 매 페이지 위쪽에 반복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폼 만들기 방법 한번 볼게요. 자, 폼 분할, 폼 보기, 데이터 시트 보기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폼을 말하고요. 폼 디자인, 필드와 컨트롤을 직접 추가하면서 만드는 폼이에요. 연결된 폼, 바운드 폼, 아직 연결이 되지 않은 언바운드 폼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본 폼과 하이 폼은 관계가 설정이 안 돼도 연결이 가능해요. 하이 폼을 연결할 때 2개 이상의 연결 필드를 지정하게 되면 이 필드 이름끼리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폼의 왼쪽 상단 모서리, 요 네모칸 있죠? 폼 선택키를 누르면 폼의 전체가 선택되고요. 더블 클릭하면 폼 속성창이 우측에 표시되게 됩니다. 단축키는 F4를 눌러주면 돼요. 폼을 작성할 때 모든 개체는 아직 연결되지 않은 언바운드 폼입니다. 그래서 각 개체마다 원본에 해당하는 필드를 연결하거나 식을 작성해서 바운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동 크기 조정, 폼의 레코드를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폼 크기 여부, 조절 여부를 정하게 되고요. 자동 가운데 맞춤, 폼을 열 때 이 화면의 중앙에 자동으로 배치되도록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폼이나 보고서를 다른 파일 형식으로 출력하거나 내보내면 기존에 설정된 조건부 서식은 해제가 된 후 출력 또는 내보내지게 됩니다. 폼은 레코드를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하게 되죠. 근데 보고서에서는 출력만 하는 거예요. 레코드 편집 할 수가 없겠죠. 기본 폼은 단일 폼으로 형식이 잡히고요. 하이 폼은 단일 폼 또는 연속 폼, 데이터 시트 세 가지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자, 기본 폼은 단일 폼 형식이고요. 하이 폼은 단일 폼, 연속 폼, 데이터 시트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꼭 체크해 볼게요. 탭 컨트롤 보겠습니다. 폼에서 여러 페이지를 만들고 사용자에게 각 페이지를 전환할 수 있는 탭을 말해요. 탭 인덱스, 자 0부터 현재 컨트롤 수의 빼기 1까지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 -1은 탭 순서에서 제외된다는 거 꼭 체크해 볼게요. 맨 처음 폼을 실행하면 인덱스 값이 0인 컨트롤로 커서가 이동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컴퓨터에서 0은 첫 번째를 의미해요.
탭 정지 기본값은 예, 레이블과 이미지는 탭 속성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계산 컨트롤에 값을 입력하면 관련된 필드 값은 변경되지 않아요. 계산 컨트롤은 계산식만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바운드 컨트롤,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와 연결된 컨트롤을 뜻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표시하게 되고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 바운드 컨트롤로 쓰일 수 있는 거 볼게요. 텍스트 상자, 콤보 상자, 리스트 상자 이렇게 있습니다. 레이블 컨트롤, 얘는요 텍스트 표시할 때 사용되죠. 보통 필드의 이름, 설명을 쓰는 공간입니다. 114번째 체크리스트 보겠습니다. 자, 바운드열은 저장되는 열 번호고요. 열너비에서 첫 번째 필드 안 보이게 하려면 열너비 얼마 준다고 했어요? 0. 확장 축소입니다. 컨트롤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미리 볼 수 있게 세로로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고요. 잠금, 입력된 데이터의 편집 가능 여부 설정하게 돼요. 컨트롤 원본입니다. 컨트롤에 표시되는 데이터를 여기서 잡아주죠. 테이블, 쿼리, SQL 구문이 쓰이게 되고요. 행 원본 유형,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을 지정하게 됩니다. 목록 상자, 콤보 상자, 값목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련 번호로 나오게 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컨트롤 원본 1로 하고 누적 합계 그룹으로 잡아주시게 되고요. 금액 필드의 누적 합계 구하는 방법은 컨트롤 원본에 예를 들어서 금액 필드를 잡아주면 누적 합계 역시 그룹으로 해주게 됩니다. 폼의 제목을 바꿀 때는요. 속성 창에 캡션 들어가고요. 썸이 합계, avg가 평균 함수죠. 카운트가 개수 구하는 거고요. IIF가 조건문이고요. date가 현재 날짜, now가 현재 날짜와 현재 시간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폼에서 레코드를 볼 때 도구 상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요 첫 번째 기호는 처음 레코드를 가게 하는 거고요. 요 화살표는 이전 레코드, 오른쪽 화살표는 다음 레코드, 얘는 마지막 레코드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0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80은 전체 레코드를 뜻하고 요 3은 현재 레코드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맨 끝에 있는 요 표시는 새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레코드 추가할 때는 새로운 레코드는 항상 마지막에 추가된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보고서 할 때 이렇게 밑에 하단에 나오게 하는 거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자, 요새는 커마리 1급 시험이 문장처럼 표시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키보드 보이시죠? 이 키보드가 처음에 나와야 돼서 제품명 필드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 레코드 수는 이렇게 구문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여기 앞뒤에 띄어쓰기 있다는 거 잘 보시고요. 4개 개수 나오게 하는 게 카운트 별표고요. 그 다음에 개자라는 구문을 표시하게 됩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인쇄 옵션에서는 용지 여백을 설정할 수 있고 데이터만 인쇄할지 여부를 지정하게 됩니다. 우리 확대는 1000%까지 가능해요. 페이지 탭에서는 프린터를 고를 수 있고 용지 방향, 용지 크기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열에 가서 열 레이아웃 보면 여기에서는 레코드를 인쇄하는 순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행 우선을 하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쇄할 수 있고 열 우선으로 하면 아래 방향으로 인쇄한다는 거 꼭 체크해 볼게요. 보고서의 그룹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필드나 식을 기준으로 10단계까지, 10단계까지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룹으로 지정된 필드는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고요. 정렬 방식은 바꿀 수 있어요. 그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룹 머리글 속성을 반복 실행구역 예로 설정하게 되면 매 페이지마다 해당 머리글이 표시되게 되고요. 보고서 마법사입니다. 관계가 설정된 여러 개 테이블, 여러 개 쿼리에서 필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고서 한번 구역을 살펴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위에 부분을 보고서 머리글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부분들을 페이지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파트는 그룹 머리글이라고 해당하고요. 자, 이 아래에 반복적으로 각각 레코드들이 표시되는 부분을 본문이라고 해요. 자, 이 밑에 써 있는 이 부분을 그룹 바닥글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맨 아래 총 개수 80건 나오죠. 이 부분은 페이지 바닥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니면 보고서 바닥글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120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그룹의 데이터가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표시되게 하려면 페이지 바꿈 속성을 없음으로 해야 돼요. 보고서 그룹의 데이터가 페이지에 새롭게 표시되게 하려면 페이지 바꿈 속성을 구역 전으로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구역 전은 구역이 시작되기 직전에 페이지를 나눠줘요. 구역이 새로운 페이지에서 시작되게 되고요. 구역 후는 구역이 끝난 직후에 페이지를 나누게 됩니다. 구역이 끝난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초대장, 안내장에 쓰이는 건 우편엽서 보고서 양식을 쓰게 되고 세금 계산서나 거래 명세서는 업무 문서, 양식 보고서를 사용하게 되고요. 부서별 급여의 총합계를 구할 땐 그룹 바닥글에, 전체 부서의 급여 총합계를 구할 땐 보고서 바닥글에 작성해야 된다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은 각각 보고서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보고서도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이 가능한데 컨트롤에 테이블 또는 쿼리에 데이터가 표시되게 됩니다. 자, 우리 페이지 번호 표시하는 거 만약에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을 때 이 12 전체 페이지, 1이 현재 페이지겠죠? 전체 페이지 구문이 이렇게 대괄호로 페이지스, 현재 페이지는 대괄호로 페이지라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매개 변수 쿼리는 메시지 상자를 띄어서 어떤 값을 입력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쿼리고요. 크로스탭 쿼리, 행은 3개까지, 열은 반드시 1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꼭 체크해 볼게요. 업데이트 쿼리, 기존 테이블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자료로 변경해 주는 쿼리고요. 선택 쿼리, 1개 이상의 테이블 또는 쿼리를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자료를 추출하게 됩니다. 통합 쿼리, 2개 이상의 테이블을 또는 쿼리의 필드를 결합해주는 쿼리고요. 불일치 검색 쿼리는 1개 테이블로만 사용할 수 없다는 거 문제 잘 나오니까 꼭 체크해 보실게요. 여러분, 이 사항 꼭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의 필드의 개수가 동일해야 되고요. 중복된 레코드는 1개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매개 변수 값 입력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단가를 쓰고 확인을 누르면 처리되는 이런 걸 매개 변수 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떤 금액 이상을 줘야 하는 쿼리 조건은 이렇게 써요. 단가 금액이 필드라고 했을 때 조건에다 크거나 같다 기호를 쓰고 대괄호 열고 단가 금액 이렇게 넣게 됩니다. 124번째 체크리스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문제입니다. 결산 테이블에서 월급여 필드에서 공제액 필드를 뺀 후 실급여라는 이름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select 검색하라 이거죠. 월급여에서 공제액을 뺀 걸 as 어떤 이름으로 실급여라는 이름으로 할 겁니다. 어느 테이블에서 우리 from 다음엔 테이블 이름이 나오죠. 결산 테이블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300만 원에서 45만 원을 공제하니 255만 원의 결과를 가지고 이거의 이름은 실급여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테이블의 번호 필드가 1, 2, 3, 4, 5고요. 학과 테이블의 번호 필드에 3, 4, 5, 6, 7이 있어요. 자, 가볼게요. select 번호를 검색할 겁니다. from 학생 테이블을 유니온 그랬어요. 우리 유니온은 통합하는 거죠. 어디 테이블에서 학과 테이블에서 번호를 검색해서 유니온 통합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랑 3, 4, 5, 6, 7이 결합되니까 중복되는 거는 하나만 표현이 되죠. 결과는 1, 2, 3, 4, 5, 6, 7로 보이게 됩니다. 126번 체크리스트 실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스쿨 테이블에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셀렉트 구문 이용해 봤습니다. 자, 셀렉트 카운트 별표 개수를 세시오. from 어디에서, 자, 어떤 거에서 갖고 오래요? 스쿨 테이블에서 학년을 중복되지 않게 검색한 거에 개수를 세시옵니다. 학년이 1학년, 그럼 요거 하나 계산되고요. 2학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얘도 하나로, 3학년 또 하나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개예요, 여러분? 3개로 계산이 됩니다. 결과는 3이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필드명, 그리고 두 번째는 테이블 또는 쿼리명, 세 번째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dsum은 조건에 맞는 합계, davg는 조건에 맞는 평균, dlookup은 조건에 맞는 자료를 찾게 됩니다.
할인 금액 필드에 금액 필드 값에 20%를 할인한 금액을 계산해 볼 텐데요. 자, 우리 금액 필드에 20%를 할인한다는 걸 계산할 때는 곱하기 하고 0.1을 씁니다. 주의하실 게 있는데 엑셀은 퍼센트 쓰셔도 되거든요. 곱할 때. 근데 엑세스는요. 이렇게 퍼센트를 쓰면 안 됩니다. 요거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데이터 헤드 볼게요. 자, D라고 했고요. 50 했습니다. 그러면 1을 50 더하라 이 소리입니다. 어느 필드에서? 시험일 필드에서. 그래서 얘는요. 시험일 이 날짜 값에 50일을 더한 날짜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데이터 헤드 YS 연을 더하래요. 어떻게? 마이너스 3값을 더하랍니다. 어느 필드에서? 시험일 필드에서. 그래서 얘도 시험일 날짜 값에 마이너스 3이니까 3년 전 날짜를 계산하게 됩니다. 데이트 DIFF, 자, 기간을 구하는데요. D1을 구하게 됩니다. 데이트 오늘 날짜에서 시험일 날짜 필드까지. 그래서 오늘 날짜부터 시험일까지 남은 일수를 구하게 됩니다. 한 개 매크로에는 여러 개 매크로 함수가 포함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매크로와 모듈의 공통점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프로세스를 효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매크로와 모듈의 차이점은 매크로는 단순 작업, 일련의 작업을 자동화할 때 쓰고요. 모듈은 VBA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래밍으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한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매크로를 한 단계씩 실행할 때는 컨트롤 브레이크 눌러주고요. 하위 매크로는 매크로 실행할 때 바로가기 키를 입력할 수 있어요. 컨트롤은 요 꺽쇠기호가 들어가고요. 시프트는 더하기, 기능 키는 중괄호 안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하기하고 중괄호 F3은 시프트 누르고 F3 눌러라. 꺽쇠하고 중괄호 엔터는 컨트롤과 엔터를 눌러라. 이런 뜻이 돼요. 매크로 이름을 AutoEXC로 저장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열릴 때 자동으로 실행되고요. 레코드 소스는 폼의 데이터 원본을 지정하게 됩니다. 테이블 쿼리, SQL 구문에 데이터 원본을 표시하게 돼요. 리커리는 폼이나 컨트롤의 원본을 새로 업데이트 해주고요. set focus, 지정한 컨트롤로 커서를 이동한다는 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액티베이트는 활성화됐을 때, 디액티베이트는 비활성화됐을 때예요. 자, 폼스 다음에 느낌표가 들어가고 폼 이름이 대괄호 안에 들어갑니다. 또 느낌표가 붙고요. 개체 이름 앞에 대괄호가 들어가고 점 비저블은 이 폼 이름에 개체에 대한 표시 유무를 지정할 때요. true면 보여준다, false면 안 보여준다는 뜻이 됩니다. go to 컨트롤, 특정 컨트롤로 포커스 이동할 때 사용하는 매크로 함수고요. 오토 오픈, 문서를 열 때 지정된 작업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는 매크로 함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 체크리스트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90분 동안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반복이 중요한 거 아시죠? 딱 두세 번만 반복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필기 마무리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커마리 1급 실기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독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